구독, 저, 좋아요. 안녕. 현우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바른길 부동산 추진욱입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마지막 강남권 분양 물량인 역삼동 센트럴 아이파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삼성동 레미안 라클래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새롭게 새로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시간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인근 시세 대비 얼마나 저렴하게 나왔을까요?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을 통해서 정부가 바라는 분양가 상한제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 2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고고고! 일단 네이버 부동산의 청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 공고 시기는 2019년 9월 26일 날 기준으로 공고가 났습니다. 입주는 2022년 4월. 전매가 제한된 단지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양 현황입니다. 499세대 중에 138세대를 분양을 하고요. 청약 접수는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1순위고요. 2순위는 10월 4일 날 하고요. 당첨자는 10월 11일 날 발표를 하네요.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지만 기존 현재 아파트는 개나리 4차 아파트라고 할 수 있죠. 역삼역과 선릉역 사이에 있는 아파트고요. 여기가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군도 되게 좋습니다. 학군을 한번 살펴볼게요. 2018년도 서울대 신입생 고교별 순위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냈는지에 대해서 순위를 나타낸 차트고요. 여기가 역삼 아이파크 아파트죠. 그 주변으로 5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고에서 서울대를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에 대해서 1위부터 16위까지 차트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진선여자고등학교 16위, 단국 4대 부속 고등학교가 2위네요. 숙명여고가 3위네요. 2등, 3등, 16등 하는 고등학교가 이 주위에 포진되어 있는 역삼 아이파크 아파트가 분양에 들어갔죠. 그 역세권이기도 하고 요즘에 쓰는 말로 학세권이기도 한 아파트입니다. 학군은 정말 좋네요. 다음으로는 호객 노노를 통해서 인근 시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평, 44평, 48평이 분양을 합니다. 분양 평수가 많은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빨간색이 역삼동 센트럴 아이파크죠. 여기에서 평당 가격을 클릭을 하면 평당 4,918만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변의 시세를 통해서 이 분양가가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있는데요. 이 주변의 시세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를 일단 해야죠. 일단 어떻게 하냐, 33평이 분양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30평에서 36평까지 기준을 잡고요. 입주 연차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너무 적으면 비교가 좀 불가하죠. 이렇게 해서 필터를 하면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 4,918만원, 5천만원 이하는 주변에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비교적 저렴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저렴한지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를 비교를 하는데 일단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인근 아파트 평수 준공 연도 외의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 평수는 천차만별이니까 준공 연도 외의 모든 조건은 좀 동일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역세권인지 학세권인지 아니면 브랜드 네임밸류가 다른지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보고요. 평수랑 준공 연도는 비교를 해보면서 맞춰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고요. 30평형만 비교를 했습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는 최근 실거래가 평균으로 했습니다. 거래 사례로 했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된 금액을 비교를 했고요. 뭐 호가나 지금 매도로 올려놓은 부동산 매매가는 제외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개의 아파트를 비교를 했고요.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테헤란 아이파크에서부터 도곡 레미안 카운티까지 8개 아파트를 비교를 했고요. 평수는 31평부터 35평까지, 매매가는 18억부터 21억까지 다양합니다. 평단가는 최저 5,400부터 최고 6,300까지 포진해 있네요. 준공년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 8개의 아파트를 제가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평단가를 따져보니까 5,884만원이고요. 준공년은 2008년이 되는데 평형이 다르기 때문에 33평으로 평단가 환산시, 왜 33평으로 했냐면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가 33평형이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계산을 하니까 매매가는 19억 5,773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가랑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인근 아파트 시세를 33평형으로 기준을 잡으니까 매매가는 19억 5,773만원이고 평당가는 5,884만원, 준공년은 2008년입니다. 역삼 센트럴 파크는 16억 5천, 그 차액이 3억 정도 되네요. 평당가 차익은 한 1,000만원 정도 나고요. 준공년에 있어서의 차이는 14년 차이가 납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랑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랑은 15% 차이가 나네요. 그렇다면 요 시세 대비 3억 원이 저렴하다 하면 맞을까요? 아니죠. 준공년에 있어서 14년 차이가 납니다. 인근 아파트는 2018년 14년 차이 나서 감가상각이 된 금액이고요. 아이파크는 2022년에 준공 완료라서 감가상각이 전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인근 아파트 시세를 14년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채로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교 사례고요. 1년에 1,000만원씩 감가상각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1,000만원은 어떻게 정했을까요? 감가상각이 1,000만원이라는 사실은. 감가상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투자증권 자료를 바탕으로 참조를 했습니다. 85제곱미터의 아파트, 우리가 비교하는 아파트죠. 30평형대. 서울특별시 아파트 연평균 감가상각비는 963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세를 고려한 감가상각은 1,097만원이라고 하니까 1년에 1,000만원 정도 떨어진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감가상각은 쭉쭉쭉 떨어지다가 30-40년 대부터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효과가 나기 때문에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인근 아파트 시세를 시점 부전은 2022년으로 해서 감가상각이 되지 않았다고 처음은 1억 4천을 더한 금액을 하게 되면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랑 차이는 4억 4천 정도가 나고요. 실질적으로 인근 시세 대비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는 20% 저렴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20% 저렴하게 사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에 있어서 분양을 받게 된다면 전매 제한 기간을 두게 되는데요. 그 기간이 얼마일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에서 100%로 분양가를 잡을 경우에 있어서는 8년의 전매 제한 기간을 두고요. 80%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10년의 전매 제한 기간을 둡니다.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의 약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냐?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입니다. 인근 시세가 올라 버린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아무리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 자체를 잡기는 힘들다. 왜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하니까 기존 주택 가격이 요즘에 급등하고 있는 현상이죠. 기존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인근 시세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시세가 기준점이 올라버리는데 분양가를 떨어뜨린다 한들 기존보다는 비싸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만 하는 것으로서는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없다. 뭐냐? 그거보다 먼저 인근 시세를 잡아야 되는 게 우선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 이 모델 하우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4A 먼저 볼게요. 현관에서 침실 하나, 둘, 세 개, 욕실 하나, 두 개가 있고요. 발코니는 여기 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나중에 확장을 하겠죠. 84B 좀 약간 길게 돼 있네요. 현관 들어가서 침실 하나, 둘, 세 개고요. 욕실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115B, 125A, 125B.
자, 사이버 모델 하우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거는 84A랑 125A 한번 볼게요. 거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실이고요. 주방도 널찍하니 되어 있습니다. 왼쪽 밑에 보시면 이렇게 평면도랑 같이 해서 보시면 더욱 편하겠습니다. 주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주방은 인덕션과 그 밑에는 오븐이 있네요. 침실 큰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방은 이런 느낌이네요. 파우더 룸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큰 방에 있는 욕실, 두 번째 침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침실이요. 거실에 있는 욕실입니다. 안방에 있는 욕실에는 안방이랑 비교를 하면 안방에는 샤워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실에 있는 욕실에는 욕조가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거실 욕실이 약간 더 크고요. 현관을 보겠습니다. 현관에는 오른쪽에 수납함이 있고요. 왼쪽에도 수납함이 있고 거울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84A를 보고 이제 125A 역시 84제곱미터보다는 확실히 넓은 평수의 면적입니다. 시원하죠? 거실도 넓고요. 주방도 기역자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팬트리라고 있네요. 팬트리. 창고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침실, 첫 번째 침실로 한번 가볼게요. 드레스룸도 있네요. 그 옆으로는 욕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침실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침실, 욕실, 거실에 맞닿아 있는 욕실입니다. 현관입니다. 현관이 아주 널찍하네요. 자, 이렇게 이 모델 하우스를 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